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공종표 종류와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기 위해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종표의 종류에 대해서 앞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간트, 바차트, 퍼트, CPM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의 것들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트, 바차트와 퍼트, CPM 기법이 존재하며 그 밑으로 PDM 기법, S커브, 마키아 차트, 타임 디스턴스, LOB 등의 공종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종표들은 그 건설공사의 종류와 공종이나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공종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LOB 같은 공종표는 초고층 건물이나 이런 그 하이 레벨의 건축물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LOB 공종표를 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각 공종 활동들에 대한 액티비티들에 대한 선후 관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PDM 기법을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종관리 기법의 변천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15년도에 바차트와 간트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아주 새로운 개념의 공정 기법이 나오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고 58년도 접어들기 전에 그 바차트들에 대한 중요한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마일스톤 차트라는 공정 기법이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8년도에 퍼트라는 확률적인 기법을 적용한 퍼트 CPM 기법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퍼트 CPM 공종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62년도에는 리소스를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공정표가 공정 기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리소스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돈과 인원, 자재, 장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돈, 즉 우리가 계획한 일정에 얼마만큼의 돈이 언제 투입될 것이냐, 그리고 향후 앞서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공정 스케줄에 돈이라는 어떤 코스트를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인원, 장비, 자재 등도 스케줄에 반영되게 됩니다. 인원, 자재, 장비가 반영된다는 것은 스케줄에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인원과 얼마만큼의 장비 또는 자재가 투입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트와 코스트가 결합한 퍼트 코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퍼트 공정표가 사실 그 당시에 컴퓨팅 기술로는 계산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ADM 기법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ADM은 확률적인 그 공정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살표로서 액티비티를 표시하고 그것을 공정표화해서 확인하는 하나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향후 PDM 기법도 나오게 되는데요. PDM 기법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려고 하는 P6 프로그램의 기본 공정 기법이 되겠습니다. PDM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선행과 후행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건데 뒤에서 차근차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WBS라는 작업 분류 체계도에 돈이라는 코스트를 태워서 확인할 수 있는 공정 기법이 나오게 됩니다. 향후 이것은 지금 현재 선진 공정관리 기법이라고 불리는 비용 일정 통합 관리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기법이 탄생하게 되고 70년대 이후가 돼서는 코스트와 스케줄이, 그러니까 즉 비용과 일정이 함께 그 통합된 비용 일정 통합 공정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적용하여 현장에 사용하게 됩니다. 공정관리 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트 바 차트 기법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미 육군 병기국에 있는 간트가 고안한 횡선식 막대 그래프입니다. 즉 막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러한 공정표고요. 종축의 공정별로 공사 내용을 작업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하고, 횡축에는 날짜를 표기하여 작업의 특정한 시점과 기간을 표시함으로써 계획과 진행을 비교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각적인 명료성과 각 공정별 공사의 공사 일정 및 지식이나 경험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작업 간의 연결 관계가 불분명한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CPM 기법은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로 듀퐁사에서 화학 플랜트 건설을 위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선행과 후행 작업의 상호 관계를 조합하여 표현하게 되고, 주 공정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내어 일정에 따른 자원 배당을 미리 계획하고 공사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인 추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요시간 추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경험치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CPM은 지금 현재 공정기법에도 대부분이 적용하는 기법으로 현재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공정관리 기법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중요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퍼트라고 부르는 공정기법인데, 미 해군 폴라리스 잠수함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해 개발된 관리 기법입니다. 미리 설정된 많은 제약 조건 하에 목표 달성을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단축 조정하며 각 작업별 위험성의 폭을 확률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반영합니다. 시간 추정에 있어서 확률을 사용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규 개발 사업이나 경험이 없는 사업, 비반복적인 사업에 활용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퍼트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개연적 시간, 비관적 시간, 낙관적 시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며, 사실 그 세 가지의 데이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작업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퍼트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하나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퍼트 기법과 CPM이 합쳐진 퍼트 CPM 공정관리 기법입니다. 네트워크 어널리 시스템이라는 것, 공정관리 계획, 이런 것을 기초로 한 공정관리 기법이며,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간트 바 차트가 작업의 선후행 관계가 분명치 않은 단점을 보완한 네트워크 표현에 의한 기법으로 계획 수립 및 관리 기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에서도 퍼트 CPM 공정표를 메인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눈에 보여지는 공정표를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퍼트 CPM 공정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PDM 기법이나 이런 ADM 기법의 공정표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정표가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퍼트 CPM 기법으로 한 장짜리 공정표를 많이 구축하기도 합니다. 간트 차트와 퍼트 CPM 네트워크의 비교입니다. 먼저 간트 바 차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측에 종측에는 각 공정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횡측에는 그 공정에 대한 일정과 듀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퍼트 CPM 네트워크라는 곳에 옮겨 적게 되면 그 하나의 바 차트들이 지금 이러한 바 차트들이 이렇게 액티비티화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티비티화 됩니다. 즉 퍼트 CPM 네트워크에서의 실제 공정표는 이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왼쪽 종측에 있는 액티비티들이 횡축으로 분류될 때 이것을 이렇게 퍼트 CPM 기법으로 액티비티화하여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액티비티들 간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간트 바 차트가 지금 작업의 선후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네트워크 표현에 의한 기법으로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기법으로 퍼트 CPM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량된 간트 차트가 있습니다. 미국 등지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공정표 표현 기법은 선후행 관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완한 네트워크형 개량형 간트 바 차트입니다. 간트 바 차트는 풍부한 자료 항목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 일정과 현재 일정을 비교 분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일정의 분석에는 전통적인 퍼트 CPM 기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소 작업이 많아지면 작업의 선후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아래서 보시는 예시처럼 간트 차트에서 왼쪽에는 액티비티가, 오른쪽에는 바 차트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액티비티가 많아짐에 따라 액티비티들 선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량된 간트 차트를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이런 선후 관계를 안 보여주게 해서 출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간트 차트와 퍼트 CPM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막대 도표로 표현하는 간트 차트와 퍼트 CPM의 형태는 막대 도표는 막대에 의한 진도 관리고 퍼트 CPM은 네트워크, 즉 관계에 의한 종합 관리입니다. 작업 선후의 관계는 간트 차트에서는 불명확합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퍼트 CPM에서는 서로 액티비티들 공정 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명확한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중점 관리 항목으로는 막대 도표에서는 공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작업 발견이 어렵고요. 공기 관련 퍼트 CPM에서는 공기 관련 중점 작업의 주 공정 CP를 발견하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는 일정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게 막대 도표의 단점이고요. 퍼트 CPM에서는 CP, 즉 주 공정과 여유 공정, 플로트를 수시로 파악해서 일정 변경을 가능하다는 과학적 기법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측에 있어서는 막대 도표는 사전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업 선후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선행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향후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퍼트 CPM은 선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행에서 발생한 문제가 후행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 기능에 있어서는 막대 도표는 통제가 미약하지만 퍼트 CPM에서는 주 공정 및 여유 공정에 의한 공사 통제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막대 도표에서의 최저가는 따로 선택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퍼트 CPM에서는 관리사항과 비용과 관련된 여러 안을 대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막대 도표에서는 계획의 중요도를 알 수 없지만 퍼트 CPM에서는 문제를 명확할 수 있고 의사소통 및 정보 획득 용량, 팀워크 구성 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켓 차트 공정표 예시입니다. 흔히 마켓 차트는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 상단에 나오는 이 부분 횡측은 토목공사에서 얘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에서 스테이션 0+0부터 스테이션 5+100이다 라고 하면 시작점이 스테이션 0+0이 되는 거고 종점이 스테이션 5+1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럴 때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기법은 토목공사에서 주로 쓰이고 건축공사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공정표는 예를 들어 제가 2009년에 8월 달이면 어떤 공사가 하고 있는지 보겠다 싶으면 종칙에 있는 시점에서 선을 긋습니다. 선을 그었을 때 걸리는 공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공종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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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이렇게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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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수직으로 올려보면은 스테이션 몇 번에 있는 무슨 공종을 공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주황색 보이는 이 공종이 점점 내려갈수록 우측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시점이 밑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 점점 스테이션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공사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에서 보통 작성하기 때문에 토목 현장에서는 이러한 공정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알아두시면 참 좋은 공정기법이 될 것입니다. LOB 공정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정표는 토목 쪽이었다면 LOB, 라인 오브 밸런스라는 공정표는 사실 건축 쪽에 걸맞는 공정기법입니다. 이 공정기법은 좌측에는 건물이 나옵니다. 지하층, 지상층 쭉 해서 루프탑까지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단면도를 왼쪽에 작성하게 됩니다. 보시는 이 평면도나 이 조감도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지만 이해를 위해서 여기다 그냥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측에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러한 하나의 것들이 각 공종이 되겠습니다. 각 공종이 되기 때문에 이 공종들을 연결하여서 전체 옥탑층까지 어떠한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층 지금 보시는 54층 공사다 싶으면 54층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걸리는 여기 이렇게 각 이 라인마다 그 시점에 걸리는 각 공종들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54층의 경우 2001년 3월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해서 2002년 4월 말 5월이 되면 코어월을 공사를 합니다. 코어월, 그 중심 코어를 공사를 하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2002년 6월 초에 철골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 정도 지난 2002년 7월에는 지금 보시면 슬라브 RC 공사, 데크 플레이트를 하고 슬라브 RC 공사를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이 되면 커튼월과 아코텍 드라이 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4층에 대한 공정표는 54층에서 수평선을 그었을 때 걸리는 각 공종들이 그 층의 공정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눈에 보기는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지금 제가 54층에서의 일정을 보고 싶을 때는 54층에서 선을 그었고요. 반대로 2002년 6월 달에 공사가 뭐가 되는지 보고 싶으면 횡측에서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횡칙에 걸리는 시점이, 자, 요거면 2002년 6월 달에는 59층 철골 공사를 합니다. 또 쭉 오시면 2002년 6월에는 46층 슬라브 RC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2년 6월 달에는 커튼홀에 대한 39층에 대한 커튼홀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 보시는 공정표는 당시에는 컴퓨터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 공정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이나 중간중간에 공사가 수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기법이 좋아져서 PDM 기법이면서 에로비 기법 또는 마키 기법까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이쪽 저층부에서 보면은, 저층부는 보통 작업자들의 출입 동선 혹은 가설 사무실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마감 공사의 시점은 굉장히 뒤쪽으로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감 공사가 뒤쪽으로 나와 있죠. 10층부터는 마감 공사가 이때였지만 저층부는 마감 공사가 뒤로 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 1층부터 9층까지가 상업시설 또는 작업자들의 이동, 작업 공간 이런 거기 때문에 마감 일정이 늦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는 먼저 이벤트, 노드가 있고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바 차트에서 퍼트 CPM으로 넘어올 때 각각의 바 차트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화 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거 보실 때 이 바 하나들, 화살표 하나들이 각각의 액티비티였고 각각 점들은 노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있고 액티비티가 있는 겁니다. 노드는 요소 작업의 시작이나 완료 시점을 표시하고요. 시간이나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년번호를 그냥 부여하기 때문에 특별한 속성을 갖고 있지 않고요. 다른 요소 작업과 연결 시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원형으로 표시하고요. IJ 공정표라고 부르기 때문에 I 번호는 J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IJ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1번이 2번보다 항상 작아야 되는 것이죠. 왜? 화살표를 받기 때문에 화살표를 보낸 노드보다 항상 화살표를 받은 노드가 커야 됩니다. 이렇게 단일하게 연결될 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소 작업, 액티비티는 하나하나의 개별 단위 작업을 표시를 합니다. 또한 시간 또는 자원을 필요로 하고요. 한쪽 방향의 실선을 가진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3번에 나오지만 더미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점선으로 표기를 하고요. 이것은 명목상 요소 작업이라고 합니다. 더미의 종류에는 로지컬 더미, 그러니까 로직을 위해서,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더미가 있고요. 넘버링을 매기기 위한 더미가 있고 릴레이션십을 잡기 위한 더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미가 여러 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M, PDM 길버트 기법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ADM 기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I에서 J로 가는 공정표, Arrow on, Activity on Arrow라고 하는 AOA 공정표가 되기도 하고 IJ 공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항상 I에서 J로 가는 그런 타입이고요. PDM은 Activity on Node라 그래서 노드에 액티비티를 심습니다. 그러면 ADM에서 표현한 화살표에는 PDM에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로직에 대한 관계도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길버트 공정표는 이것을 조금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ADM은 화살표 길이로서 타임 스케일이 가능하고 작업 선후 관계 표시가 단순합니다. 왜냐? Finish, To Start, FS 구조만 존재하게 되고요. 명목상 작업 요소, 더미 액티비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자에 따라서 공종표의 그 정확도나 공종표의 표현이 달라지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업데이팅이 불편하고요. 요새는 컴퓨터가 좋아져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손쉽게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PDM 기법은 타임 스케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노드의 액티비티를 입력하기 때문에 노드에 있는 정보, 숫자 값을 보고 타임 스케일을 추측할 뿐이지 실제로 그 노드에 대한 길이를 가지고 타임 스케일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미 액티비티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직 자체가 하나의 릴레이션십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미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릴레이션십 표기가 가능하고 릴레이션십은 총 4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릴레이션십 관련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간단하고 도식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빠른 장점이 있고요. 길버트식 네트워크의 특징은 요소 작업이 필요 이상으로 분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타 표기법에 의해 네트워크가 복잡한 것이 단점입니다. 독해가 어렵고요. 퍼트 CPM 이론 전개가 조금 곤란해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강조해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3강에서 공종표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았고요. 4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교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